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터즈 박수현입니다. 4주 연속 상승세를 펼친 이 미증시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소 움직임이 적었던 지난주 후반과 달리 이번 주에는 연준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PCE 지표 발표 등 여러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 꼭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주의 시작이 좀 막막하기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최고의 전략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은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은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반절도 되지 않습니다. 11월까지 일단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12월은 느긋하게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그런 한 달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복귀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급속하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 미국 지수가 일단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횡보 박스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리고 어떤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오늘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전략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보실 수 없으시니까요. 지금 활짝 열려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고 1초 만에 들어오시거나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성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똑같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27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전일 202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 쇼핑이 호조를 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소매협회는 올해 전체 연말 쇼핑 매출이 3에서 4%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세일즈포스는 전 세계의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대비 8% 늘었다고 했고 어도비 애널리스틱스에서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온라인 매출액이 7.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골드 선물이 장중한 때 2018달러를 터치하며 6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30일로 연기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예상치와 전원치를 하회해 기준선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수요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11월 헤드라인 물가가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인 2.7%, 이 근원 물가 역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9% 상승할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우리 시간 기준 오늘 밤 11시에 이루어질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짚어봤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시장에서 가장 저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항상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아무리 여러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건데요. 아무리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와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큰 변동폭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핫 이슈 전부 다 일단은 중요한데 첫 번째로 빅스 지수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공포감이 일단은 덜했다는 것이고, 자, 이 공포감, 빅스 지수가 왜 내려갔느냐, 공포감이 일단 왜 덜했느냐로 귀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뭡니까? 두 번째 이슈를 일단은 조금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에 일단은 지수가 오르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금리 인상 종료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덜 할 것이다. 그래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지수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고 16,000대가 다시 오겠느냐 했던 그 16,000대 일단은 탈환을 하고 거기에서 또 굉장히 좀 횡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이래로 현재 나스닥 지수 16,767 라인입니다, 여러분. 16,767 라인, 그렇죠? 767.50인데요. 16,767 라인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지수를 끌어올릴지 혹은 지금 노동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약간은 경기 침체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경기 사이클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경기 사이클에 의하면 이제는 뭡니까? 실업률이 상승하고, 그렇죠? 실업률이 상승하고 각종 고용 지표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사이클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지수가 오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타가 아닌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는 조금 어렵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항상 시장의 상황에 대응해서 일단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 보고요. 금리 인상 종료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죠.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금리 인상 종료는 금리 인하다, 이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 종료는요, 곧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금리 동결이 1년 이상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를 하는 피벗의 단계는 2024년 상반기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으로 일단은 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마지막일 수 있는 마지막 피날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저랑 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또 제가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있죠? 공개 방송 때 기본적 분석,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개 방송 하면서 기본적 분석도 한번 같이 짚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발표된 변동성 지수 빅스에 대한 해석부터 12월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등대처럼 거래 전에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이슈들 하나하나씩 또 체크를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계속해서 이 시장 전망 나 궁금하다, 어떻게 내가 지금 지표를 확인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이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내내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0.16%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6,000포인트가 무너졌고요. 현재 15,9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차트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일봉봉 차트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시 30분경에 최고점인 16,021포인트를 찍어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인 음봉을 추례하면서 현재는 16,005포인트를 저점으로 하고 계속해서 16,007포인트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갈지, 16,000포인트를 좀 지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관망 이 세 가지 포지션 중에서 어떤 포지션이 가장 유리할까요? 일단은 제가 네. 11월, 12월 달에는 어떤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알려드리는 게 조금 위험하다 혹은 조금 예, 그렇게 일단은 쪽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시간대이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시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지금부터는 자, 지금부터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1월 초까지는 여러분 무조건 대응의 전략으로 일단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응의 전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조금 차트 보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나스닥 차트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 우리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부터 일단 시작이 됩니다. 서머타임 해제에 의해서 8시부터 일단 시작이 되고 자, 파트를요 3개로 일단은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오전 시간. 오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좀 나눠 드릴게요. 자, 오전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전 시간. 오전 시간을 일단 나눠야 됩니다. 오전 시간을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23시간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7시에서 오전 8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고 그 1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통 8시에서 12시 정도까지가 오전 타임입니다. 이 오전 타임은 아시아 사람들이 물론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 사람들이 지수 선물을 거래하는 그런 주요 시간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파트 1 일단은 그려드리고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 그렇죠? 오후 5시 이후에 파트 2가 일단은 좀 나눠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오후 5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유럽장 개장 시간이에요. 그렇죠? 유럽장 개장 시간이기 때문에 유럽 주식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 2를 일단 나누는데 오후 5시부터 뭐 9시, 10시까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를 좀 보자라고 하면 9시부터 한 8시, 9시, 3시간에서 4시간이 가장 조금 활발한 시간대이고 자, 조금 있다가 우리가 11시 반에 뉴욕장이 개장을 하죠. 뉴욕 현물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일단은 파트 3로 일단은 나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소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이제는 미국 월가에서요.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새해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요. 꼭 세 파트로 일단은 나누셔야 돼요. 오전 시간, 유럽장 시간, 그리고 뉴욕장 시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은 이 시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선제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대응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과 60일선을 안고 내려오면서 매도장이 일단은 펼쳐졌고 자,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5시 이후에 조금 매수장이 펼쳐지긴 했는데 여기 오후 3시 보시면 여기 있죠. 오후 3시부터 일단은 매수장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눌림은 주고 있지만 큰 추세로 봐서는 뭡니까? 매수장이 일단은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일단은 눌림 상태로 좀 주고 있고요. 자, 이런 상태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파트 1, 파트 2까지는 뭡니까? 매도 그리고 매수장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즌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봉 단타이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봉을 전체적으로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있죠. 자, 16,000 라인을 일단은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16,767 라인입니다. 16,767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V자 반등을 일단은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뭡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V자 반등을 완벽한 V자 반등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차트가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종결되리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 실제로 종결된다. 금리 동결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현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현물해 보신 분들은 어떤 뉴스 전에 팔아라라고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을 지탱하고 다시 16,767 라인을 공략하는 이런 차트의 모습이 일단은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서 맞고 꼬꾸라지는 어디까지요? 10,000포인트까지. 물론 이제 10,000포인트까지 수직으로 꼬꾸라지지는 않지만 10,000포인트까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차트도 뭡니까? 차트도 어떤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항상 분석이 되고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 종결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 제가 조금 이따가도 강의를 한번 할 건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경기 사이클이 있죠. 지금은 뭡니까? 이번의 경기 사이클, 경기 회복기입니까? 아니에요. 경기 침체로 가는 경기 침체기입니다. 2번이란 말이에요. 실업률이 오르고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삶이겠죠. 미국인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는 그런 2번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정점을 찍고, 실업률은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제 4%에 거의 다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4%가 뭐예요? 완전 고용이란 말이에요. 완전 고용을 4% 이하로 보거든요. 아직도 완전 고용입니다. 실업률이 7%에서 8%까지 일단은 찍어야, 최소한 7% 정도는 일단은 찍어야 연준이 그때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금리 인하로 가는 피벗의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지표가 지금 일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우리 비농지표 있죠? 노동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비농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고용 수가 일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서 어떤 모멘텀을 일단은 보여줄지, 경기 침체로 가는 모멘텀을 보여줄지, 아니면 얕은 경기 침체. 우리가 이제 그 노랜딩,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하드랜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준의 표현으로 하면 지금은 노랜딩은 일단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노랜딩은 없다라고 했고, 소프트냐 하드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소프트로 가서 뭡니까? 다시 지수가 상승할지, 아니면 우리 경제학적 이론으로 하드랜딩으로 갈지, 일단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까지는 일단은 16,000 라인을 지지를 해서 다시 한번 전고 라인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일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여기에서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일지만 여러분들이 좀 저와 함께 같이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경기 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부터 프리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좀 담아봤는데요. 네,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관망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런 시장의 포지션들 함께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와 주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인 오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파란불을 켜면서 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차트 22시 58분경에 74달러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다시금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75달러까지 올라가줬고요. 현재는 75달러에서 살짝 내려와준 75.2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를 전후로 변동성 확대가 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우세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터님은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정확한 전략들 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이 더 유리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님께서도 네. 굉장히 힘드실 거니까 매수 매도 포지션보다는 전체적인 포지션을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하반기에 제가 굉장히 많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하반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일단은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 때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봉을 보시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나스닥 분석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섹터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전 섹터, 그렇죠? 그리고 오후 섹터 나눠야 되고요. 예, 이렇게 나눠야 되고 좀 이따가 우리 나스닥장, 미국 뉴욕 시장 시작할 때 섹터 이렇게 좀 나눠야 됩니다. 자, 나눠서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중장기 매매를 하시기에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이따가 아까 경기 사이클 강의를 드리면서 제 시그니처 매매법이죠. 일봉 스윙 매매에 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에는 시장의 어떤 변화에 폭이 좋은 건 아니에요. 폭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시장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을 일단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법에 의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 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의 기법에 의해서 단타를 하셔도 되는데 섹터는 꼭 나눠야 된다. 오전과 유럽장 그리고 뉴욕장 이 섹터를 일단은 나눠서 3등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매매를 일단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좀 짚어드리면 전체적으로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장이 일단은 됐죠. 매도장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저한테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보이실 건데 저는 수렴과 발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여기에서 뭡니까? 횡보 박스 치면서 수렴을 했고요. 발산으로 매도 방향으로 쭉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뭡니까? 수렴을 했죠. 수렴하고 뭡니까? 매도 방향으로 쭉 갔어요. 그 다음에 V자 반등 일단은 그렸습니다. V자 반등 일단은 그렸습니다. 자, 요것만 해도 뭡니까? 하나, 자, 한 번, 발산 한 번, 발산 한 번, 발산 한 번. 3번이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일단은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매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매를 할 때와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서 그거를 들어가셔야 돼요. 수렴과 발산. 수렴은 뭡니까?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시기이고 발산은 뭡니까? 응축된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는 거죠. 매수 방향이나 혹은 매도 방향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렴의 끝자락이나 발산의 시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기법이나 어디에서 어떻게 발산의 시발점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 폭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일단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신세계 리턴즈는 생방송인 거 아시죠?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100% 다 알려드리려고 해도 100%는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노란 폭방 들어오셔서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은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일봉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봉 보면 여러분, 일봉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 추세선이나 이런 거를 그어드렸었죠. 여기에서 일단 추세선이 하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추세선을 제가 그어드린 이유는 앞전 봉과 이후 봉에서
앞전봉의 고가를 여기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7월 달부터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뚫지를 못하고 뚫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매도 방향이 유리한 거는 맞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겨울은 오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일이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클래식하게 일단은 시장을 봐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매도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지금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감산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수요가 증가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요거는 5일선과 21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캔들을 한 일주일 정도 이번 주만 보면 이게 다시 위로 골든크로스로 갈지 아니면 데드크로스로 갈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일단은 견디시고 매매를 중장기적으로 하실 분은 방향 정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노란 톡방이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흐름을 잡기 좀 어려운 날일수록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매매를 무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을 좀 보유해서 지켰다가 계속해서 좀 수급과 이슈가 받쳐주는 날에 좀 강한 상승 그리고 큰 수익을 또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언제 내가 지금 공략하기 딱 좋은 그런 시점인지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빠르게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그 타점 그리고 그 시점 또 자리값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일에 대한 전략 챙겨봤고요. 골드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 빨간불을 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000달러 위에서 2,011달러 선 위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시 31분경에 최고점인 2017.5달러 선을 찍어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좀 연속적인 음봉을 좀 보여줬고요. 최저점인 2010달러 선을 찍어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201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방을 좀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아니면 2010달러 선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될지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2000달러 지켜줄 수 있는지 지금 달러 약세와 함께 우리 전문가님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에 유효할까요? 이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주신다면요? 입에 붙으셔서. 네. 골드 차트 일단 볼게요. 네. 설명하겠습니다. 자, 골드는요. 1분만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생 좀 봐드릴게요. 다음에 항생 좀 봐드리겠습니다. 골드 다음에. 자, 골드 5분봉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갈 자리 있습니까, 여러분? 횡보 박스입니다. 자, 1봉 보겠습니다. 자, 1봉 보세요. 어때요? 횡보 박스입니다. 올해 골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요런 지역, 이런 지역 있죠? 이런 지역. 그리고 V자 반등 나온 이런 지역. 그렇죠? 있죠? 요런 거 몇 개 빼고는 골드는 올해 쉽지 않아요. 올해 쉽지 않고 어차피 11월, 12월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최소한으로 하시고 버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버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고 바로 항생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항생 보겠습니다. 자, 항생을 좀 일단 볼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자, 항생은요, 여러분 1봉 먼저 보죠. 이거를 보셔야지 이해가 좀 빠르실 건데. 자, 2023년 일단은 보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추세가 하락이다. 이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주봉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죠, 월봉을. 자, 월봉을 보면 여기가 지금 2011년입니다. 2011년 가격을 깼어요. 언제요? 2020년 10월에. 2020년 10월에 깨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의 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분 제가 기본적 분석을 2년 동안 해드렸어요. 항생은 제가 기본적 분석을 2년 동안 해드렸고 그 기본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건 뭐냐면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는 게
항상 12월에 있고 그 리뷰를 제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하면 3년째 해드립니다. 그것만 보시면 향후 중국과 홍콩, 중국하고 홍콩은 일단은 같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중국과 홍콩에 1년이 다 보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1년이 다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뭡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항생 오른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2년 동안 절대로 안 오른다고 했죠? 예, 절대 안 오르고 있습니다. 추세선도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밑으로 가고 있고, 자, 그래서 항생은 뭐예요?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일단은 알려드리면, 오전 시간 원래 항생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전 시간 더욱 적극적으로 항생 공략하시면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매수든지 매도든지 상관은 없어요. 오전 시간 공략하시면 되고, 제가 내일 10시 10분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항생 매매 전략, 항생 매매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항생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항생까지 상품별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항생 공략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성견마스터님의 매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일지 확인해 봤는데요. 매매일지처럼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세세한 전략 그리고 항생 전략까지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 이 두 번의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한 전략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마스터님, 내일 오전과 오후에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아주실 예정일까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항생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되게 주목하십니다. 굉장히 좀 괜찮아요. 예. 방향성대로 잘 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뭐 유로도 하실 거고 호주 달러도 하실 건데요. 미니다우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미니다우도 제가 내일 설명을 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방향성 확실한 항생 전략들 딱 챙겨주겠다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그 링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빠르게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내일장에서 필요한 전략들 이 링크 받아가셔서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차트 기법 강의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본적 분석 제가 위주로 일단은 해드리고 있고 주요 지표 정리 일단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전에 건축 승인 건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패스할게요.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로 30분 있다가 신규 주택 판매 일단은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인데 요즘에는 CPI하고 비농, 뭐 클래식한 비농이나 실업률 이것 때문에 일단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기의 흐름,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내일은 모레죠. 수요일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전분기 대비 GDP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일단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별 3개니까 이것도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목요일 날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일단은 있고요. 요거는 별 3개짜리고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일단 있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10시 반에 일단은 주목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노란 톡방에 이거를 다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매매하실 때 포스트잇에 딱 붙이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지표들이 쏟아지는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정리해드리는 것만 보세요. 언제, 며칠에, 어떤 시간에 어떤 지표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일단은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의 터줏대감이죠. 여기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요거 있고요. 노동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자, 요거 있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요게 뭡니까? PC죠, PC.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원래는 PC가 더 중요해요. 중요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데 CPI가 9.1%까지 죄송합니다. CPI가 9.1%까지 오르는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PC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PC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GDP 있죠? GDP는 여러분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요거는 큰 중요도에서 일단은 빠지고요. 자, 요거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요거 하고 PC 요 지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 상황을 잠시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5일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요. 미니 S&P 500 지수 그리고 유로 FX까지 파란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드와 파운드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스닥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개장 직후에 아주 긴 장대 양봉을 출현해주면서 16,037포인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올라섰고요. 다시금 지금 같은 부분에는 파란불을 켜주면서 16,021포인트까지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장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현재 0.4% 하락하면서 여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5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고점인 75.43달러까지 23시 05분에 찍어주기는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그려주다가 개장 직후에 다시금 하락폭을 깊게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5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75달러 선도 지켜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성견 마스터님과 전략 개장 이후의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네, 이어서 골드는 0.48%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여전히 유지해주고는 있지만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승일지 하락일지 판단이 좀 서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2달러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최저점은 현재까지 22시 42분에 기록했던 2,010달러 선으로서 계속해서 더 상승 탄력 올라갈 수 있을지도 여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현재 유로FX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23시 25분경에 최저점인 1.09365달러를 기록하고 다시 상승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또 상승 탄력은 좀 부족한 흐름들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재 1.09390달러 선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의 상황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개장 이후에 저희는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나스닥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네. 일단 라인을 좀 그어드릴게요. 970 라인하고 976 라인입니다. 여러분 체크하세요. 970 그리고 976 라인입니다. 요거 위로 지지하는 이상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 포지션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길기는 한데 매수에 대한 일단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70 혹은 976포인트 일단은 지지를 하면 매수 포인트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10포인트 정도죠. 컷은 당연히 10포인트고요. 익절은 10포인트 이상 대응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15,970포인트에서 15,976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매수를 해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이후의 흐름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거래량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멘토님들과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겸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QR코드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방송이 끝나면 문이 굳게 닫히기 때문에 활짝 열려 있을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고요.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생소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상견 마스터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과 링크 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으로든 많은 참여 부탁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종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미니다우입니다. 미니다우고요. 여러분들 다우존스 지수 아시죠? 예, 다우존스 지수 아시죠?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정 선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3대 지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S&P. 여러분들 많이 거래하시고 많이 아시는 S&P, 그 다음에 나스닥. 3대 지표 중에 하나가 다우입니다. 다우. 요 다우인데요. 자, 다우는 제가 수년간 일단은 좀 거래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좀 매력적이거든요. 뭐가 매력이냐? 여러분들 항생 매매하시고 나스닥 매매하실 겁니다. 나스닥 매매하시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빠르기도 빠르긴데 틱당 가치가 요즘에는 9,000원 가까이 되고요. 그죠? 틱당 가치가 9,000원 가까이 되고 나스닥은 틱당 가치가 한 6,700원 정도 되죠. 근데 단점이 있죠.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다. 그리고 빠르고 휩소도 많이 주고요. 휩소도 많이 주고 많이 흔듭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한 게 바로 다우존스 지수 추정 선물인 미니다우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미니다우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데냐? 틱당 가치가 나스닥하고 똑같습니다. 6,600원대, 6,600원대고 빠르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만큼의 빠르게가 나오지 않고 항생 정도의 빠르기보다 조금 느리면서 항생 정도의 틱수를 주는, 그렇죠? 항생의 장점과 나스닥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배제한 종목이 바로 미니다우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아시겠지만, 자, 기법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면 항상 여러분 눌림이 있어요. 자, 눌림이 있죠. 눌림은 뭡니까? 수렴 구간이거든요. 수렴 구간. 에너지를 응축하는 수렴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쪽 섹션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쪽 보시면 이게 수렴 구간입니다. 그렇죠?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골든 크로스에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쉬어가는 구간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승으로 가는 시그널을 준 곳이 어디냐면 34,900 라인 정도입니다.
34,900에 일단은 제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자, 5계약 들어갔습니다. 매수 포지션 잡아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100틱, 300틱, 500틱을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총 900틱의 수익을 올렸고, 자, 다음 4번째 계약은 700틱, 5번째 계약은 900틱, 혹은 1000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제가 포지션을 걸어 놓은 상태. 자, 제가 여러분들 13579 기법이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13579입니다. 자, 13579를 더하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2500이거든요. 2500틱을 수익을 내는 기법이고, 요거는 성견 선생의 뭡니까? 2017년도부터 여러분한테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시그니처 매매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미니다우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4,900에 매수 지금 잡고 있고요. 매수 잡고 있고 500틱 청산 라인이 35,400 정도 되죠? 35,4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500틱 라인. 자, 이렇게 눌림 주고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500틱은 예, 금요일 날 달성을 했고요, 여러분. 자, 700틱, 900틱을 일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일봉매매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주말 특강에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주말 특강 들어오셔서 한 1,300명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말 특강 일단은 다 보셨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내일 눈으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미니다우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일봉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2017년도부터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까지 2,500틱에서 2,800틱까지 수익을 내는 걸, 엄청난 수익입니다, 여러분. 내는 거를 보여드리고, 한 계약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한 계약 기준으로 1,000틱 수익 내는 거를 라이브로 1년에도 몇 번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공개 방송 있습니다. 공개 방송 많이 오셔서 많이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해외 선물 다우에 대한 강의까지 철저하게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다우에 대한 전략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세우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하나부터 10까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또 이렇게 함께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 대한 링크까지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을 해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경 마스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셔서요. 내일장부터 두고 완벽한 그러한 전략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말창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세 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11월 27일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1월 초까지 선제적인 대응을 피하고 개장 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자라고 담아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 15,970포인트에서 15,976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고 익절하고 손절은 10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연말까지 16,000 라인 지지 후에 전고점인 16,076포인트 도달 여부 확인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은 중장기 매매가 어려운 시기에 관망이 유리하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오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크로스 상황이라서 매도가 맞지만 겨울은 오일 수요가 많아 단기적인 급등이 자주 출현하는 것도 꼭 저희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입니다. 중국 시장에 열리는 오전 시간을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 챙겨봤고요. 2020년에 2011년 가격을 깼고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매년 12월마다 진행되는 중국 경제 공작회의를 보면서 중국 홍콩의 1년을 확인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스닥부터 항생 그리고 다우까지의 전략들 알차게 챙겨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끝으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또 불법 대여계좌 홍보 가입 권유 등 여러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